2026년 당신의 연금이 바뀝니다. 함정 피하고 목돈 지키는 완벽 가이드. 1. 오프닝 희망과 현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2026년 어르신들의 노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많은 분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 하나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하면 손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낡은 연금 제도가 드디어 바뀌는 것입니다. 돈 되는 상식. 채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 국민연금이 단 1원도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20년 만에 찾아온 가장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은 작년과 똑같으냐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오른손으로 쥐어준 희망을 왼손으로 다시 가져가는 듯한 이 상황,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아무리 든든한 연금과 자산을 갖추어도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도 있습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와 매달 420만 원의 연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노후를 가졌던 그가 어째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야 했을까요? 이 가이드는 단순히 2026년의 제도 변화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긍정적 변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뒤에 숨겨진 제도적 함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 사람의 문제, 즉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긍정적 변화. 2026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2026년부터 시행될 연금 제도 개선은 단순히 몇 가지 규정이 바뀌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과 부부 수급자 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 완화. 과거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많은 60세 이상 어른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월 소득이 정부가 정한 월 평균 소득 억갑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노년층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26년 이후 이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이하일 경우 노령연금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어 택배, 경비, 자영업 등 대부분의 근로 및 사업 소득 활동이 연금 수령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사례로 보는 변화. 홍길동 씨 67세,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근로소득 월 350만 원. 현행 2025년까지 월 소득 350만 원은 억압 309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금 120만 원 중 일부가 삭감됩니다. 2026년 이후 월 소득 350만 원은 새로운 기준인 509만 원보다 낮으므로 연금 12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만 원을 더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추가 소득 활동에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 노년기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공평성을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삭감합니다. 이로 인해 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2027년 부부 감액률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단계적 축소 이후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2030년까지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전 폐지는 2030년 이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특히 부부 가구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 함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숨겨진 함정 1. 보충성의 원리와 통장의 비밀. 1장에서 제기했던 연금은 올랐는데 왜 내 통장은 그대로냐? 는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보충성의 원리라는 많은 60세 이상 어른들을 좌절시키는 제도의 구조적 함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나라가 채워주기로 약속한 그릇.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라는 그릇을 정해놓았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그릇 크기는 약 82만 원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 그릇을 82만 원까지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 기초연금이라는 외부 음식. 이때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약 35만 원을 받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 모자란 만큼만 채워주는 방식. 나라는 밖에서 35만 원어치 음식을 가져오셨네요. 그럼 저희는 그릇의 나머지 빈 공간만 채워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즉 약속된 그릇 크기 82만 원에서 이미 받은 기초연금 35만 원을 뺀 47만 원만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기초연금 35만 원, 생계급여 47만 원, 82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오르기 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지혜우체통에서 만난 강태훈 어르신이 오른손으로 쥐어주고 왼손으로 털어가는 게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받는 기초연금이 결국 내 생계비에서 고스란히 차감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2026년 당신의 통장을 좌우하는 핵심 숫자 3가지. 247만 원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 인정액. 이 금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 35만 원 일반 기초연금액. 소득 하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지만 일반 어르신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입니다. 약 82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의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 생활비의 그릇 크기입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내 총 수령액이 왜 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으로 잡히는 문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인지하고 또 다른 행정 원칙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숨겨진 함정 2. 신청주의와 기준일을 모르면 영원.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통장에 꽂아주겠지.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혜택은 신청주의라는 대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며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존재합니다. 내가 직접 내 발로 찾아가 서류를 내밀고 돈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국가는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단돈 10원 한 장 챙겨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특정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매년 예산이 새로 편성되면 수급 의사와 정보 이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급 기준일이라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민생회복지원금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2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조건.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급 시작일인 2월 2일이 아닌 특정 기준일, 이에 2025년 12월 16일에 보성군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어집니다. 함정. 만약 어떤 사람이 기준일 바로 다음 날인 12월 17일에 보성군으로 이사를 왔다면 현재 엄연한 보성군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이 지원금 철새와 같은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설정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행정 원칙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신청주의와 기준일을 몰라 헛걸음하거나 아예 기회조차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함정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5. 최종 경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 가족 리스크. 아무리 좋은 연금 제도가 마련되고 숨겨진 행정 원칙까지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통장 속 숫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 관리의 본질은 바로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가족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 이야기. 한 달 연금 420만 원, 9억짜리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를 가졌던 한 아버지가 딸의 눈물 앞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걸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아내 몰래 받은 신용대출 1억, 그리고 결국 아내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1억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위의 도박으로 사업은 실패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1. 노후 자금은 내 목숨값이다. 제가 모든 상담에서 제일 원칙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자금은 내 목숨값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눈물과 절박한 부탁 앞에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실패를 막아주는 예비 자금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빚 없는 삶이 최고의 자산이다. 9억 아파트와 420만 원의 연금도 빚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매달 190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든든했던 연금을 순식간에 잠식했고 결국 평생의 보금자리마저 팔게 만들었습니다. 큰 집과 많은 연금보다 중요한 것은 빚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것입니다. 3. 배우자와의 신뢰가 모든 것의 기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내 몰래 진행된 대출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35년간 쌓아온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비밀 대출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사람의 푸념이 아닙니다. 든든한 연금과 부동산만 믿고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위험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6. 클로징. 현명하게 지키고 당당하게 누리는 당신의 노후. 우리는 오늘 2026년부터 시작될 연금 제도의 밝은 미래와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함정, 그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되 보충성의 원리와 신청주의 같은 함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무엇보다 가족 리스크로부터 나의 노후 자금을 철통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문의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구걸이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신 60세 이상 어른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